안녕하세요. 오주의 꿈나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면 주기와 꿈의 관계, 그리고 꿈꾸는 이유에 대한 신경과학적인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잠이 오기 시작하면 뇌파는 점점 낮아져 4에서 7Hz의 세타파가 됩니다. 이것이 1단계 수면인 임면입니다. 이때 간혹 불특정한 임면 환각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잠든 후 10분 정도 지나면 날카로운 예파가 나타나며 2단계 수면으로 들어갑니다. 체온이 저하되고 근육이 이완되며 호흡이 느려집니다. 2단계 수면이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뇌파는 0.1에서 3Hz 정도의 델타파로 더욱 낮아집니다. 이 델타파의 비율이 20%가 넘으면 3단계 수면이고 델타파가 50%를 넘으면 가장 깊은 숙면 상태인 4단계 수면입니다. 이때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숙면에 들면 뇌파의 진동수는 낮아지지만 진폭이 커지면서 뇌파가 크고 힘찬 박동으로 변합니다. 음악적으로 말하면 숙면으로 들수록 뇌파는 포르테의 힘찬 저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1단계에서 4단계의 수면을 통틀어 비렘 수면 또는 논렘 수면이라고 합니다. 이 4단계의 비렘 수면이 끝나고 마지막 5단계 수면에 이르면 드디어 비로소 우리는 생생한 꿈을 꾸게 되는 렘 수면에 듭니다. 렘 수면이 시작되면 낮아졌던 뇌파가 갑자기 깨어있을 때만큼 높아집니다. 뇌파가 불안정해지고 심장 박동과 호흡이 빨라지며 눈동자가 격렬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Rapid Eye Movement의 약자로 REM, 렘 수면입니다. 정말 눈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듯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데 반면 몸은 모든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 마치 시체처럼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 렘 수면 중 근육이 마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꿈속 행동을 실제로 옮기며 위험한 사고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수면 상태 중에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8시간 정도 밤에 잠을 잔다고 할 때 이러한 5단계의 수면 주기가 6에서 7회 정도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매일 밤 6번에서 7번 정도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는다는 사람도 렘 수면에 들었을 때 흔들어 깨우면 방금 어떤 꿈을 꾸고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렘 수면의 길이는 수면 초반에는 10분 정도로 짧다가 수면 후반, 즉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점차 길어져서 50분 동안까지도 렘 수면이 지속되며 꿈의 내용이 더욱 선명하고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기 직전의 꿈을 가장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962년 신경생물학자 미셸 주베는 렘 수면 중 근육마비를 연구하기 위해 고양이의 뇌에서 근육마비를 담당하는 뇌관의 특정 부위를 절단했습니다. 그 결과 그 고양이는 렘 수면에 들자마자 벌떡 일어나 등을 구부리기도 하고 장난치듯이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그 가엾은 고양이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베는 렘 수면을 뇌는 깨어있지만 몸은 더 깊이 잠들어 있다는 뜻에서 역설적인 수면, 파라수면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렘 수면의 발견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52년 수면 생리학을 공부하던 시카고 대학 대학원생 유진 아세린스키가 6살 난 그의 아들을 대상으로 수면 뇌파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렘 수면의 발견 이후 수면 과학 연구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며 과학자들은 드디어 꿈의 비밀이 밝혀졌다고 흥분했습니다. 꿈은 아무 의미도 지니지 않는 뇌가 만들어내는 노이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77년 하버드대학 수면연구실 소장인 앨런 홉슨과 그의 동료 로버트 맥컬리는 꿈 발생에 대한 활성화 종합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꿈은 뇌 속 호르몬 변화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렘 수면 상태에서는 기억과 연상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며 렘 수면 때만 발생하는 흥분파인 PGO파가 출현합니다. 이 호르몬과 뇌파의 작용으로 감정의 뇌 또는 포유류의 뇌라고 불리는 대뇌 변연계가 활성화되면서 장기 기억에 저장된 무수한 이미지들이 무작위적으로 인출되며 꿈이 만들어지고 감정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으로 1983년에 발표된 탈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클릭과 신경학자 그레엄 미치슨의 공동 연구입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듯이 렘 수면의 PGO파가 뇌에서 필요없는 기억을 삭제하고 이 삭제 과정에서 출현하는 의미 없는 노이즈가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으로 소거된 불필요한 기억을 다시 소환해 꿈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쓸데없는 짓이 되겠죠. 그런데 크릭과 미치슨의 주장대로라면 인생에서 가장 긴 렘 수면을 취해야 할 시기는 노년기일 것입니다. 살면서 삭제하고 싶은 또는 삭제해야 할 기억들이 많이 쌓였을 테니 말이죠. 그러나 실상 렘 수면은 저장된 기억이 거의 없는 신생아 때 가장 길게 나타나고 나이가 들수록 렘 수면이 줄어든다고 하니 탈학습 이론은 실질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대개 꿈의 내용을 분석하는 심리학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실한 감동을 주는 것은 꿈이라는 영화, 그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영화 내용에는 무관심한 채 텔레비전 수상기만 열심히 뜯어보고 그 영화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왜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만약 꿈을 꾸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피험자들이 렘 수면에 들 때마다 잠을 깨워 렘 수면을 박탈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즉 수면은 취하지만 꿈은 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험자들은 실험이 계속될수록 피로, 불안, 긴장이 심해지면서 낮에는 환각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실험이 계속된다면 인격의 심각한 와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결국 실험은 중단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매일 밤 넷플릭스라는 무료 플랫폼에 평생 회원으로 가입되어 꿈이라는 드라마를 시청해야만 합니다. 만약 꿈을 꾸지 않는다면 우리 깨어있는 삶은 무너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